프리 2022 GTPC 해설 워터 슬라이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 워터 슬라이드 만들기 제로입니다. 자, 각 문제는 아시겠지만 0, 1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번 문제는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문제를 분석해서 손으로 풀어보면서 프린트 문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차원 배열로 구성된 각 값들을 입력받습니다. 이 값들은 우리가 워터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부지에 세워진 기둥의 높이를 2차원 배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각 높이에 대해서 임의의 위치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요. 현재 위치로부터 기둥의 높이가 더 낮아지는 위치로 워터 슬라이드를 연속해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문제의 목적은 가장 긴 워터 슬라이드의 길이와 그 경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주어진 이 기둥 높이들에서 26에서 출발해서 17, 16, 9로 가서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진행을 했을 때 워터 슬라이드의 길이가 4가 되는 하나의 경로를 찾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경우는 예시이므로 실제 이거보다 더 긴 경로를 찾아서 출력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길이가 4인 경로가 예시로 나와 있고요. 이보다 더 긴 경로를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서 직접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값인 30으로부터 출발해 보면 30, 26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26, 26 같은 경로로는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에서 26으로 가서 끝나기 때문에 가장 큰 값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최고의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 쪽으로 가서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이 경로가 길이가 3인 경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지금 이 표시된 바와 같이 24에서 출발해서 23, 22, 16, 9, 7, 4로 이어지는 경로가 7인 가장 긴 워터 슬라이드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긴 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몇 가지만 해보면 직관적으로 이것보다 더 긴 경로를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제가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첫 번째 줄의 경로의 길이, 두 번째 줄의 그 경로를 직접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인 경로를 출력하면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임의의 값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경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직접 손으로 풀 수 있는 0번 문제들을 도전해서 충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워터 슬라이드 만들기 1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워터 슬라이드 만들기 1은 앞의 문제와 동일하지만 이렇게 입력이 주어지고요.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항상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문제를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여기 예시를 보면 5부터 출발해서 1까지 가는 이렇게 길이가 5인 경로도 있지만 여기 10에서 출발해서 19, 87, 65, 4, 3, 2, 1로 오는 이렇게 길이가 10인 경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셀의 개수, 기둥의 개수가 10개이므로 10보다 더 긴 경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입력이 주어진다면 10을 출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금 이건 예시일 뿐이지 항상 이런 값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100 by 100의 10,000개의 기둥이 있는 이런 입력에 대해서 제한 시간 5초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입력이든지 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입력을 받고 적당한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고 이걸 직접 자기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해서 항상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워터 슬라이드 만들기 0 문제에서 임의 입력에 대해서 가장 긴 워터 슬라이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 확장이 된 형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0번 문제에서 안 된다는 사실을 벌써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가장 큰 기둥값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크기가 100 곱하기 100이므로 총 기둥의 개수가 10,000개입니다. 그럼 출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 10,000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한 기둥을 잡고 최악의 경우 모든 경로를 다 탐색했다고 할 때 길이가 10,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모든 경우를 다 시도하는 방법으로 가능할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가능합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입력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판의 크기가 기둥이 100개 곱하기 100개이므로 가능한 출발점이 모두 10,000개가 있고요. 각 10,000개의 출발점에 대해서 DFS라고 하는 모두 가능한 모든 경우를 탐색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DFS하고 BFS는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많은 책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료를 구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에서도 블라인드 서치, 그러니까 무정보 탐색, 그 정보 이용을 하지 않는 탐색법에서 모든 경우를 서칭하는 탐색법이므로 우리가 이제 GTPC에서 만점이나 좀 높은 점수를 이렇게 도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DFS 탐색 정도는 익히고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DFS와 유사한 BFS, 너비우선 탐색, DFS는 깊이우선 탐색입니다. 이런 깊이우선 탐색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DFS는 꼭 익혀둘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DFS 탐색, Depth First Search인데요. 이 DFS 탐색을 시도하면 각 칸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10,000번의 탐색을 함으로 10,000 곱하기 10,000,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사실은 좀 잘못된 말이 있는데요. 이 DFS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1억 번 이상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예를 들어 보면요. 5를 이용해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길이가 5인 경로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0인 경로에서 출발을 하면 다시 이 거쳤던 모든 경로를 다 탐색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5인 경로를 탐색한 이후에 이 10인 경로를 탐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에서 출발해서 바로 3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5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9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5로 갈 경우에는 지금 5로 왔을 때 이미 경로의 길이가 5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가 연결이 되니까 길이가 6인 경로를 찾았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요. 3에서 출발하면 3, 2, 1, 이 3인 경로를 찾을 수 있는데 10에서 출발해서 3으로 이동했을 때 이 3인 경로를 이용한다면 길이가 4인 경로를 찾았다는 사실을 모두 탐색하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인 경로에서 9, 6, 5로 갈 수도 있고요. 9, 8, 7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 탐색했던 경로의 값들을 저장해 둔다면 다음번에 새로운 탐색을 할 때 이미 탐색한 경로에 도달한다면 더 이상 탐색을 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었던 문제의 값을 저장해 뒀다가 재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작성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는 파이썬으로 작성이 됐고요. 지금 여기 윗부분에 있는 DFS 코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함수로 정의한 DFS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코드를 잘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코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행과 열 nm을 직접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입니다. A라고 하는 리스트는 우리 이 맵을 이 기둥들을 받기 위한 리스트고요. 이 B라고 하는 리스트는 둘 다 2차원으로 될 텐데 일단 A는 1차원으로 만들어서 2차원으로 확장을 할 거고요. B는 처음부터 2차원으로 모두 0을 채운 리스트를 하나를 만듭니다. 자, 이 리스트의 정의는 한 번 방문한, 한 번 답을 구한 이런 그 길이에 대해서는 한 번 답을 구한 경로의 길이에 대해서는 저장을 해둘 그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길이가 5인 이런 경로를 탐색한 후에 각각 값들을 이 B에 저장해 뒀다가 새로운 탐색을 하다가 저장된 값이 발견되면 더 이상 탐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dx, dy는 방향 성분을 저장하고 있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1열, 2열, 3열, 4열을 보시면 1열은 x축으로 0, y축으로 1만큼 움직이니까 뭐 방향이 정해지죠. 0, 1로 움직이고 1, 0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방향 상하 좌우 방향을 이렇게 미리 방향 성분을 정해둠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실제 배열값들 입력을 받습니다. n행 입력받고요. 각 입력받는 행에 대해서 공백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답을 전역 변수로 0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각 ij, 각 기둥들에 대해서 모두 탐색을 하면서 해당 기둥을 시작점으로 한 가장 긴 경로를 이 dfs가 구해줍니다. 그럼 모든 기둥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기둥들 중에 가장 긴 값을 n스에다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dfs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변수들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로 전역화된 변수로 이 각종 활용하는 변수들을 재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의 현재 위치, x, y가 현재 위치죠. B의 현재 위치가 기록된 적이 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자,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된 배열을 만들어서 기록이 없다라는 뜻으로 0을 활용했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미 한 번이라도 기록된 적이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적이 있으면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현재 기록된 값을 그냥 리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5에서 탐색을 시작해서 길이가 5라는 것을 구했다면 여기서 만약에 10에서 5로 왔을 때 이미 이 5에는 5라는 수가 적혀 있기 때문에 10에서 탐색을 하자마자 5를 더해서 리턴을 하므로 더 이상 탐색을 하지 않고 바로 길이가 6인 경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비배열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DFS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탐색을 하는 포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를 0부터 3까지 총 4번을 반복을 하면서 다음 위치, 현재 위치가 xy고 다음 위치를 next x, next y, nx, ni로 정의한다면 다음 위치는 현재 위치에다가 x축 방향 성분과 y축 방향 성분을 더해서 x 더하기 dx i, y 더하기 dy i. 그래서 각 i는 0부터 3까지 변하니까 이 아까 정의했던 dx dy에 의해서 상하 좌우가 4번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맵을 벗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위치가 0보다 작거나 n-1을 초과했거나 y축도 0보다 작거나 n-y를 초과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continue 다음 벡터를 통해서 다음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보다 다음 위치 값이 더 작으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둥에서 다음 기둥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연결할 수 있으면 다음 위치로 계속해서 기피우선 탐색을 하고 이 기피우선 탐색 값에다가 현재 값 1을 더해서 전체 경로 길이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탐색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기피우선 탐색을 통해서 답을 가장 긴 맥스를 구하는 거죠. 가장 긴 값을 구했다면 이 값을 b에다가 기록한 후에 리턴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b라고 하는 값의 현재 값도 저장하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저장이 됐으면 바로 리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긴 워터 슬라이드 위치를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탐색했기 때문에 별다른 수학적인 검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 돌려보고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긴 워터 슬라이드를 구할 수가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번 구한 답을 다시 구하지 않기 위해서 B라는 배열을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더했지만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고민을 한다면 좋은 풀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FS 기표선 탐색은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워터 슬라이드 만들기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